택시를 이용하는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카카오 택시 서비스를 이용해 보셨을 겁니다.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이 서비스는 사용자와 택시의 거리를 파악하고 최단 거리에 있는 차량을 배정할 뿐만 아니라 기사가 사전에 승객의 목적지를 인식하게 함으로써 과정의 간편화를 이뤄냈죠. 결제 방법과 시기 역시 더 다양해지고 조절 가능하게 되면서 현재 많은 고객들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제가 왜 카카오 택시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 진행할 컨텐츠 속에 등장하는 한 해외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이 어플리케이션의 그것과 아주 유사한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방금 언급한 내용을 염두에 두고 들으신다면 아마 이해가 좀 더 잘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진 한 장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한 단체 채팅방에 화면을 캡처한 사진인데요. 이미 해석이 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중국에서 이 이미지가 공개된 이후에 국민들이 굉장한 불안감에 시달렸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이 대화의 핵심 내용에 관한 부분은 앞으로의 내용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건은 중국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가장 먼저 배경 지식이 될 만한 내용들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본격적인 사건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사건 파일 리뷰 컨텐츠를 시작합니다. 아마 해외여행을 자주 다니시거나 관심이 많은 분이라면 우버라는 단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버란 미국에서 최초로 실시된 모바일 차량 예약 서비스로 승객과 운전기사를 연결해주는 기술적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입니다. 중국 내 최대 공유 차량 서비스 기업이라고 불리는 디디추싱 역시 우버를 벤치마킹한 사례죠. 디디추싱은 승차 공유 서비스를 사업화시킨 중국의 스타트업으로 택시보다 저렴한 가격과 손쉬운 접근성을 기반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디디추싱은 오늘날 중국 국민들이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어플 중에 하나입니다. 현 기업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할 시에는 한화로 약 56조에 육박하는 유니콘 기업 대열에 이름을 올렸죠. 중국 내에서 가장 성공한 기업들 중 하나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디디추싱은 우리나라의 카카오 택시와 매우 비슷합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승인을 받은 일반 택시가 아닌 개인 소유의 일반 차량을 택시로 등록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죠. 디디추싱 내 서비스 시스템에 대해서도 조금 짚어보고 넘어갈까 합니다. 30분 내외의 거리를 이동하는 승객들은 일반적으로 일반 택시나 개인 택시를 호출을 하지만 만약에 장거리를 이동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반 차주가 카풀 개념으로 등록해 놓은 순핑처라는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중국 디디추싱 파문의 중심이 된 서비스 역시 바로 이 순핑처인데요. 이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핑처는 일반인, 즉 개인 차주가 디디추싱 어플에 직접 신분 등록을 한 뒤에 카풀을 제공하는 방식의 서비스입니다. 이 과정에서 차주는 신분증과 운전면허증, 휴대폰 번호, 차량 번호, 차종 및 차량의 사진 등의 정보를 등록을 해야 하고요. 택시 면허는 따로 없어도 된다고 합니다. 승객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순핑처 시스템은 택시보다 저렴하게 이용 가능한 서비스고 차주 입장에서도 용돈벌이에 꽤나 쏠쏠하게 작용을 할 수 있었겠죠. 굉장히 매우 매력적인 서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디디추싱 서비스는 연이은 범죄 사건의 주축이 되었고요. 기업은 물론 서비스 자체의 안정성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과연 어떤 범죄 사건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그 내용에 대하여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 세상에 알려진 사건은 2018년 5월 6일 새벽에 발생합니다. 새벽 비행기 내에서 근무를 마친 21살의 승무원 리양이 공항을 벗어나 역으로 가기 위해서 디디추싱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그 중에서 그녀가 호출한 것은 순핑처였어요. 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 차주의 카풀 서비스였죠. 그런데 도착한 차량에 오른 그녀를 향해 쏟아진 것은 기사의 수준 낮은 성희롱이었습니다. 리양은 곧 자신의 상황을 동료에게 전하기 위해 메신저를 킵니다.
내용을 보시게 되면 리양이 동료에게 보낸 문자와 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화면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외하고도 기사가 약간 변태 같아 자꾸 말을 걸어 라는 등 당시의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말이 포함이 되어 있었다고 해요. 이 문자를 받은 동료는 리양을 걱정하면서 통화를 시도했고요. 그녀는 괜찮다는 말을 남긴 채 전화를 끊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그녀와의 모든 연락이 두절됩니다. 리양의 동료가 걱정이 됐겠죠. 디디추싱 고객센터에 연락을 합니다. 조치를 좀 취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연결조차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리양은 그대로 실종 상태가 되어버렸고요. 가족과 동료가 경찰을 통해 디디추싱 측에 겨우 연락을 취했지만 그들은 기사의 신상 정보를 함부로 알려줄 수 없다는 응답만을 되풀이했습니다. 경찰에게까지 협조를 안 했다는 거죠. 결국 디디추싱 측은 경찰의 계속되는 협조 요청에 약 6시간이 더 지나서야 피의자로 의심되는 이의 차량 번호와 연락처를 넘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이미 너무 많이 흘러버렸습니다. 그녀가 실종된 지 약 이틀 후인 5월 8일 공항 근처에 있는 공터에서 리양은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이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용의자로 추정되는 시신까지 발견이 된 거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이 되죠. 조사 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 용의자는 아버지의 신분증을 도용해서 디디추싱 어플에 기사 등록을 한 허위 등록자였다고 합니다. 이미 그는 사건 발생 하루 전에 여성 승객을 태우고 경로를 이탈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했었어요. 다행히 이 범죄는 당시 차량에 탑승했었던 여성이 기회를 틈타서 도망치는 데 성공하면서 미수에 그쳤죠. 자, 이 여성의 도망만 치고 가만히 있진 않았겠죠. 신고를 합니다. 디디추싱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고발을 했죠. 근데 너무 황당한 건 회사 측에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거예요. 결국 바로 다음 날 같은 차량에 오른 리양이 또 다른 표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미 이런 일은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연이어 유사한 사건이 또 발생합니다. 두 번째 사건은 2018년 8월 24일 오후 1시경에 발생을 했습니다. 20살의 젊은 나이에 유치원 교사로 근무하고 있었던 자양이 중국 저장성 원저우 시내에서 순핑처 서비스를 이용을 합니다. 그녀는 호출한 차량에 탑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사가 목적지로 향하는 경로를 이탈해서 이상한 곳으로 운전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 곧바로 자신의 SNS를 통해 지인에게 도움을 청해요. 당시 문자 내용인데 상당히 다급해 보이죠. 기사가 인적이 드문 방향으로 차를 몰고 있으니 구해달라는 요청이 담겨 있습니다. 지인은 곧바로 디디추싱 고객센터에 신고 전화를 했는데 역시나 회사 측에서는 운전기사의 정보 제공 요청을 거부하면서 경찰에 신고해서 처리해라 라는 답변만을 반복합니다. 결국 자양도 리양 같은 끝을 맞이하게 됩니다. 경찰은 다음날 새벽 유력한 용의자인 해당 차량의 운전기사를 긴급 체포했고요. 자백을 받아냅니다. 이 두 가지의 사건이 연달아 발생을 하면서 뒤늦게 밝혀진 또 한 건의 범죄가 세상에 알려집니다. 2017년 충칭에서 일어난 사건이었는데요. 이는 승객과 기사 간의 사소한 말다툼에서 시작된 갈등이 굉장히 끔찍한 사건으로 번진 케이스였습니다. 범인은 95년생 한족 남성이었고요. 일정한 직업 없이 거주지인 충칭에서 어플을 이용한 수입으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다고 해요. 이 사건의 재판 결과 가해자는 집행유예 2년의 사형 선고를 받게 됐고요. 정치권과 항소권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중국 언론에 의하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사건 이외에도 디디추싱 승객과 기사 사이에서 발생한 범죄는 수십 건에 이른다고 해요. 심지어 이 수십 건이라는 수치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만을 헤아린 것이고요. 미수에 그치거나 실질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범죄 건수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건 직후 디디추싱은 약 일주일 동안 순핑처 서비스를 전면 중단했고요. 서비스 점검과 허점 개선에 나섭니다.
디디추싱은 그동안 가입 차주에 대해서 일반 택시의 운전기사만큼 엄격한 심사를 적용하지는 않았지만 이후에 모든 차량의 소유자들에게 각자의 정보와 이력을 제공하도록 했고요. 관리와 통제 체계에도 엄격한 기준을 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더불어 운전자와 승객이 서로 얼굴을 알 수 있도록 프로필에 사진을 게재하는 기능을 추가했고, 중국 내에서 사용 가능한 신분증이 없는 사람은 애초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제재를 가합니다.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면서 위기를 극복하고자 했지만 3개월도 채 지나기 전에 또 한 가지의 유사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 모든 노력이 물거품으로 돌아가게 됐죠. 첫 번째 범행에 이어 두 번째 사건이 발생한 지 나흘이 지나도록 디디추싱 회사 측에서는 어떠한 사과문이나 설명문도 게재하지 않았습니다. 네티즌들이 분노했어요. 공식적으로 사과를 해라. 불매 진행하자. 디디추싱 사용 중단 촉구 등 극도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고요. 연대적으로 보이콧을 진행하기 시작합니다. 뒤늦게 디디추싱 CEO와 총재의 사과문이 발표가 됐지만 현재는 그마저도 삭제된 상태입니다. 한간에서는 기업 이미지를 고려한 결정이라는 주장이 떠돌기도 했습니다. 자, 해당 사건의 원인을 좀 파악을 해봐야 될 텐데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어떤 새로운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디디추싱 고객센터가 본사가 아닌 하청업체에서 수주해서 운행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위치 역시 본사가 아닌 하청업체 건물에 위치하고 있었고요. 그곳에서 직접적으로 고객을 응대하는 직원들 중 본사 소속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구조적으로 이 본사의 직접적인 통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후에 실질적인 노력으로 고객 응대 서비스 부문에 한국 돈으로 약 2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지출을 하면서 직원의 수도 9,000명으로 늘리기는 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안전한 서비스망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회사 측의 노력에도 국민들의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 디디추싱 운전기사들의 실체를 담은 사진이 공개됐기 때문이죠. 제가 방송 앞부분에서 보여드렸던 그 채팅 화면입니다. 자, 보고 계시는 사진은 디디추싱 기사들이 참여한 단체 채팅 방송 대화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내용을 이미지로 좀 보실 수 있을 텐데요. 너무나도 추악한 대화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이 사진이 큰 파장을 일으키자 경찰은 해당 기사들의 이름과 나이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적으로 밝혔고요. 문제가 된 발언들을 전부 사이버 폭력으로 간주해 선처 없이 처벌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디디추싱 파문에 대한 여담 몇 가지를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사건 이후에 중국 언론사에서는 디디추싱 서비스를 이용하는 여성 승객들을 위한 지침서라는 제목의 기사를 발간합니다. 그 안에는 승객들이 명심해야 할 조항들이 나열이 되어 있었어요. 내용을 대강 살펴보면 택시 탑승 시 기사와 많은 대화를 나누지 말 것, 핸드폰에 배터리가 없어도 티내지 말 것, 길을 몰라도 자연스럽게 행동할 것,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솔직히 이런 기사를 쓰게 된 취지는 알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지침서가 근본적인 원인 해결에 집중하기보다는 승객들이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처럼 어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한 특정 서비스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악용하는 이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범죄 현장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모든 일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보여도 반드시 작은 문제나 허점이 하나 정도는 있기 마련입니다. 중요한 건 이의 존재와 정확한 지적을 회피하거나 부정하지 않고 수용한 뒤에 어떻게 대응하냐는 것입니다. 디디추싱 파문 역시 같은 맥락이죠. 중국 내에서 공유 택시 어플을 이용할 경우에는 순핑처가 아닌 일반 택시 항목을 이용하는 것이 보다 안전하다고 합니다. 일반 택시의 경우 차량 운전자가 정식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는 소속 회사를 통한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개인적으로는 단순한 매뉴얼에서 더 나아가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 내용이 여러분들의 안전한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